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술 세미나를 이어가시는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들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우리 단국대학교 약학대학의 학장님이신 박소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생리활성 생약 천연물 연구와 관련되어서 제가 그동안 최근에 해왔던 생약 천연물 연구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처음에는 제 소개를 약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약 천연물 연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자 소개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이런 과목들입니다. 우리 약학대학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는 1, 2학기에 생약학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4학년 2학기에 한약제제학, 그리고 5학년 1학기에 천연물 약품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약 천연물 관련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심화된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생약 천연물을 활용한 식이약품 소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주로 양리학적인 연구 방법, 즉 양리 활성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생약을 연구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여러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은 생약에 들어있는 성분들에 대한 어떤 화학적인 접근도 물론 다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화학 구조적인 것보다는 좀 더 양리 활성에 집중해서 양리 활성의 의미가 있는 생약 천연물을 찾아가는 물론 비슷한 일들을 많은 생약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나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라고 보신다면 생약과 천연물의 양리 활성에 집중이 돼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기관인 계명대학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는 대구에 소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학생 수가 약 전국 한 5위권 정도로 되는 비교적 굉장히 큰 규모의 종합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의 전시는 재중원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의 역사 찾기를 통해서 학교의 역사가 갑자기 막 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0주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종합대학으로 설립이 된 것은 약 한 7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경이고요. 계명대학교 전경이고요. 계명대학교는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멀리에 학교에 채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본관 건물이고요. 대학원 건물. 멀리 보이시는 것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계명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육병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름 대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는 사진은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건물입니다. 계명대학교 약학대학에는 총 15분의 교수님이 현재 계시고요. 그리고 건물은 이렇게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저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차량을 다 뺐는데, 여기 보시면 차량 몇 대를 못 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었는데 조금 비교적 예쁘진 않으나, 여기 멀리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위치가 약학대학이고요. 그리고 약학대학 뒤쪽에 의과대학과 병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채플이고요. 이 아래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가 채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5층 이쪽에는 동물 실험실과 그리고 생약 천연물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NMR실, 그리고 HPLC실, 그리고 분석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교수님들 연구실이 있고, 그리고 4층에도 교수님들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학부 실습실이 있고요. 고가 기자재실을 하고, 그리고 3층에 보면은 연구소, 그리고 6학년들, 5학년들 강의실과 국시실, 그리고 2층에는 자율학습실, 그리고 강의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에는 행정실, 이렇게 또 출판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계명대학교의 상징들을 조금 표현을 했는데요. 아주 오랜 선사시대부터 중요한 돌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보석의 일종이죠. 청금석이 교석이고요. 이팝나무의 꽃을 교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팝나무의 꽃으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있어서 이 계명대학교 상징을 넣었고요. 은행나무가 계명대학교 교목입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본관,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건물이 본관인데요. 이 본관의 1층과 2층 사이에 올라가는 그 정면의 계단에 이런 큰 하얀색 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는 현재 백지의 상태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상황이다. 찾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 백지에 우리의 정체성을 초상화로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태는 백지의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지에 큰 액자로 해서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블라 라사라고 해서 계명대학교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좋아하시는 거는 아마 다음 내용일 것 같은데요. 계명대학교가 드라마, 영화 총 합쳐서 100편이 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도 제가 가본 대학들 중에서 캠퍼스는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사실 캠퍼스 말고 자랑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방영되었던 TVN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에서 김태리 여주인공 김태리의 그 집, 양갓집 교수잖아요. 그 양갓집 교수의 집이 우리 약학대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한학촌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야외 수업을 할 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옆에 사진도 찍고 여기서 미스터 선샤인을 찍었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확인도 하고 그러셨고요. 여기 보이시면 계명대학교가 좀 유명해진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 네, 꽃보다 남자의 배경이 다 계명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꽃보다 남자를 촬영하기 위해서 뭐 김현중, 뭐 이런 이민호 이런 배우들이 실제로 말을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진들도 있고요. 여기는 여자 주인공이었던 구혜선 씨가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드라마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것도 영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검은 사제들에서도 강동원 배우가 나왔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계명대학교 학교 캠퍼스가 정말 예쁩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공원보다도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계명대학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자와 기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생약 천연물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저희 우리 학생들과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했던 연구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계명대학교의 생약학 연구실에서는 저러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생약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학문적 깊이가 엄청 깊어서 학문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막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으나 비교적 그런 것보다는 생약학 연구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으로 이 강연의 목표를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생약 천연물 연구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리활성 천연물 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리활성을 쫓아가는 연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액티브 내추럴 프로덕트가 저의 연구의 큰 주제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추럴 프로덕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천연물 또는 생약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되는데 필요한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리활성 천연물 연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파골세포 분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골관절염, 그리고 또 히목시네이즈1 관련되어 있는 것들, 브레스트 캔서, 또 임뮨 시스템, 그리고 치주염 관련되어 있는 생약과 천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많은 연구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오스테오클라스토제네시스와 관련되어 있는 생약 천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은, 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뼈는 마찬가지로 대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뼈가 없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 리모델링 사이클 또는 본 메타볼리즘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래된 뼈가 이제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뼈가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뼈의 치밀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에 구멍이 송송송 나서 아주 약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그 외에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이 본 메타볼리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스테오클라스트와 파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있습니다. 파골세포는 뼈를 깨는 거고요. 그리고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겁니다.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적인 역할을 통해서 뼈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파골세포 분화와 관련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전에 뼈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신체 조직 중에 이런 대사가 이루어지는 것들 또는 리모델링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뼈가 가장 속도가 늦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리모델링 사이클이 기간이 길고 속도가 늦다라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복용 기간이 좀 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점에 착안을 했고요. 복용 기간이 긴 것은, 복용 기간이 긴 약물을 좀 더 유리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우리 생약, 천연물이 아닐까
생약 천연물로부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오스테오클라스토제네시스라는 것은 파골세포 분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세포들은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파골세포가 만들어지고, 즉 파골세포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좀 조절할 수 있고 분화를 조절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파골세포가 분화가 돼서 파골세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즉 이렇게 본을 리조션, 흡수하는, 골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게, 즉 이 포인트에서 우리 천연물 생약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파골세포 분화와 관련되어 있는 천연물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강진양 또는 강향단이라고 하는 우리 나무에서 콩과식물이죠. 불리한 화합물인 674' 트리하이드록시 플라바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파이토세라피 리서치라는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을 위해서 이 분리양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위해서 우리 합성하시는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성을 해서 양을 늘려가지고 동물 실험까지 수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트랩 스테이닝을 통해서 파골세포로 분화가 잘 됐는지, 이 트랩 스테이닝이 파골세포가 분화가 될 때 나타나는 효소를 확인하는 염색 방법이고요. 또 파골세포가 이루어지면 분화가 되게 되면 액티닌 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액티닌 포메이션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파골세포의 기능, 액티베이션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리접션 어세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 THF라고 불리는 이 화합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각종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 실험을 마우스에서 LPS로 유도된 본로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물 실험을 우리 강원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여 본로스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 파이토세라피 리서치에서 제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비전하면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골세포에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 화합물의 경우에는 조골세포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화합물들 말고 조골세포에서도 영향이 있는 화합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THF의 경우에는 분명히 파골세포에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파이토세라피 리서치에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 보시면 꼬집뽕나무 뿌리에서 분리한 쿠드라트리코 산톤 A라는 산톤류 화합물이 어떤 파골세포 분화와 그리고 파골세포의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정리를 했고요. 파이토메디신에 발표를 하였고 국내 특허도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리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RAW 셀과 BMM 셀을 같이 활용을 해서 요 아이들이 파골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구체입니다. 전구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파골세포 분화를 유도를 해서 액티닌 포메이션과 마찬가지로 각종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확인을 해서 분화가 되는 것을 억제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생약 천연물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련되어 있는 화합물들을 막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을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분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화합물들을 분리했고 또 주변에 이 꾸지뽕나무와 관련돼 있는 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쿠드라트리코 산톤 U라는 화합물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트랩 액티비티 그리고 또 액틴 인포메이션을 확인을 해서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화합물을 선정을 한 게 쿠드라트리코 산톤 U였습니다. 이것은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해 프론티어스 인 파마콜로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랑클로이도 된 오스테오클라스트 포메이션을 억제하고 마이그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것도 검색을 했고요. 그리고 액틴 인포메이션도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본 리접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스테오클라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진 또는 여러 가지 인자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동물 실험에서 본로스 모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널 오브 내추럴 프로덕트에 발표된 내용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목입니다. 마가목에서 분리한 루판 타입의 트라이터페노이드 루페올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이 루페올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셀 레벨에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콜레카시페롤을 처리를 해가지고 본로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콜레카시페롤 본로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델로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암에 걸리신 분들이 본로스의 상황이 온다라고 골손실이 온다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 동물 모델로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서 이 모델을 시도했고요. 실제로 이 콜레카시페롤을 처리를 했더니 본로스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루페올이 이것을 억제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다 보니 뼈 주변에 있는 마찬가지로 관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연구를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관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가면역 류마티스와 그리고 또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는 염증 질환이고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골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지고 연골 조직이 무너지는 그러한 질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골관절염 관련돼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은 이제 꽃송이 버섯인데요. 이 꽃송이 버섯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고 이 꽃송이 버섯의 추출물을 우리가 실제 레트의 다리에다가 특히 레트의 뒷다리에다가 이렇게 한쪽에다가 MIA를 주사를 하게 되면 관절에다가 관절강을 넓혀가지고 살짝 인젝을 하게 되면 이 관절강 안에서 골관절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쥐가 점점 짝다리를 짚어요. 그런데 이 꽃송이 버섯 추출물을 먹였더니 그러한 효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비트로에서도 이 골관절 세포를 보호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특허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런 휴먼 콘드로사이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물질들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고요. 골관절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라고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로 관절 관련되어 있는
콘드로사이트를 셀데스를 유도하게 되면 이 셀데스가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을 꼬지뽕나무 유래의 쿠드라트리코 산톤 O라는 우리 연구실에서 처음 분리 보고한 이 물질인데 이 화합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안티옥시단트에 올해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SW1353 휴먼 유래의 콘드로사이트를 확보를 해서 이 콘드로사이트를 ROS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찾았고요. 각종 여러 가지 ROS 보호하는 페이지 2 엔자임과 관련되어 있는 사이토 프로텍티브 엔자임 그리고 또 그 패스웨이를 조절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안티옥시단트에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목시네이즈 1과 관련되어 있는 천연물들인데요. 히목시네이즈 1은 잘 알려진 것처럼 페이지 2 엔자임의 일종으로 힘을 데그라데이션해서 보시는 것처럼 힘을 데그라데이션해서 이런 바이 프로덕트를 내고 이 바이 프로덕트가 우리 몸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라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온나무에 들어있는 너무나 잘 알려진 찰콘 화합물인 부테인이 히목시네이즈원을 유도해서 뉴로 프로텍티브와 또는 뉴로날 셀에서 안티 뉴로 인플라머토리 이펙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 히목시네이즈 발현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인자인 NRF2 ARE 패스웨이를 확인을 했고요. 특히 PI3 카이네이즈와 AKT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브리티시 저널 오브 파마콜로지의 2016년도에 발표를 했고 국내 특허를 출원과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었던 셀라인은 HT22 셀라인과 BV2 셀라인입니다. HT22 셀라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우스 히포캠팔 셀라인이고요. 이 친구는 글루타메이트 리셉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 톡시시티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비트로 모델에 활용되고 있는 셀라인이고요. BV2 셀라인은 마이크로글리아 셀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뉴로 프로텍티브 그리고 BV2 셀로 안티 뉴로 인플라머토리 이펙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확인을 했고 관련돼 있는 히목시네이즈 1, NRF2 그리고 인자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런 그 히목시네이즈 1과 관련돼 있는 웬만한 기전과 그리고 또 필요한 실험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코컬처까지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활성들을 확인을 했고 그것을 BJP에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브레스트 캔서와 관련되어 있는 천연물들인데요. 브레스트 캔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캔서 쪽, 그러니까 세포를 죽이는 쪽의 연구보다는 살리는 쪽 연구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죽이는 쪽의 연구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뭐 천복단지도 있고 해서 이거 항암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실험을 조금 하다가 이제 마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문 몇 편을 내고 더 이상 캔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을 발표할 수 있었고요. 브레스트 캔서 셀라인 그리고 MCF7이죠. 그리고 MDA 셀라인 이 두 가지 셀라인을 활용을 해서 셀 바이오리티, 인베이전,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 에파토시스 시그널링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의약품이나 이런 거 개발로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화합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토시아니딘 중에 델피니딘입니다. 델피니딘 당연히 그 안토시아니딘이어서 빛을 받으면 화합물이 깨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착안을 해서 실험을 해보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후로 메디시널 푸드에 이것도 브레스트 캔서 셀 관련해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이뮨 시스템 관련돼 있는 내추럴 프로덕트들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감나무 잎인데요. 감나무 잎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캄페롤과 코에르세틴, 아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플라보노이드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 감나무 잎은 시엽이라고 해서 한약재로도 쓰이고요. 또 하나 이 캄페롤과 코에르세틴은 아주 많은 양리 활성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이 캄페롤이 T셀 액티베이션을 억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 T셀 액티베이션을 억제해서 특히 AD, 아토피성 피부염을 줄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물 실험으로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 특히 캄페롤이 T셀 액티베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IL2 프로덕션을 이니비션 하더라라는 것을 T셀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T셀 액티베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T셀 액티베이션이 돼서 셀데스를 유도하는 것을 캄페롤이 보호한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캄페롤이 직접적인 타겟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MRP1이라는 인자가 이렇게 프로딕션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RP1과 관련되어 있는 그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랄 투여를 통해서 우리 AD 동물 모델을 통해서 캄페롤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 내용도 현재 투고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케리티제닌도 이런 AD를 줄이는데 T셀 액티베이션을 억제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리케리티제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많이들 알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열등에서 분리를 했고요. 이렇게 구조동전과 이렇게 함량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뮨 시스템에 직접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T셀과 관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 그리고 검색을 해본 결과 이 리케리티제닌이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마찬가지 T셀 액티베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AD를 줄이더라라는 동물 실험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로마덴드린이라는 화합물인데요. 이 아로마덴드린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것이 저희 계명대학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화 이팝나무 꽃인데 이팝나무 꽃에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를 상징하는 무언가의 양리활성이 있다라는 것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뒤져봤더니 이팝나무 꽃에 아로마덴드린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아로마덴드린이 이 칼슘 인플럭스를 조절해가지고 우리 T셀 액티베이션을 조절하더라, 억제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계명대학교 약학연구소가 중점연구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점연구소에서 하는 내용이 약물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 중독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리 생약 천연물로도 하기 위해서 메스암페타민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세포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특히 그 중에 T셀도 죽어가는데요. 이렇게 메스암페타민 중독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분께서 이렇게 굉장히 어디가 아픈, 그쵸? 중독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이뮨 시스템에도 이
메스암페타민이 작용한다라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T셀이 메스암페타민 때문에 많이 직접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 논문들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우리 계명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생약학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화합물이 THF가 마찬가지로 보호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적화 T셀을 활용을 했고요. 이 THF가 이렇게 메스암페타민으로부터 나타나는 세포의 독성을 줄여주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조금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치주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생약 천연물 연구하시는 분 중에 치주염을 연구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치주염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5명당 1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발하는 질환이고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치주염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치주인대입니다. 치주인대는 여러분 치아를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시면 치아가 약간씩 흔들리죠. 이 치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치아가 어떤 무언가에 쌓여 있다. 인대로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힘을 주거나 또는 저작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주인대입니다. 치주인대가 그 기능을 못할 때 치주염이 더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치주인대가 여기입니다. 페리오돈탈 리가멘트인데 이 페리오돈탈 리가멘트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여기에 플라그가 오게 되고 이러한 딥 포켓이 생기게 되면 치아의 유격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 부분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주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심각한 경우에 치아가 발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동물 모델 그리고 세포 인비트로 모델을 확립을 했는데요. 인비트로는 이모탈라이즈된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셀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게이처, 특히 결찰하는 건데요. 이렇게 마우스에 여기 안에 보시면 치아입니다. 요 안에 요 치아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철사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면 이 치아가 탈락되면서 굉장히 시비어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시비어한 페리오돈타이티스 즉 치주염이 되고요. 그리고 피진지발리스 우리 구강 안에 있는 진지발리스의 LPS를 인젝합니다. 요 부위에 인젝을 하게 되면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마일드한 치주염.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특히 이 진피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 특허 기술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치약으로 개발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제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실험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 안티옥시단트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삼 열매입니다. 예, 인삼 열매를 추출을 했고요. 이 인삼 열매 추출물이 이러한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삼 열매 추출물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HIPDA를 통해서 염증을 줄여준다라는 거,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을 줄여준다라는 것을 PDL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동물 모델에서 이렇게 리게이처와 그리고 PGLPS로 유도된 동물 모델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연물 생약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일인데요. 특히 키스트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900여 종의 남부지방 자생식물로부터 1200개 이상의 추출물 또는 분해물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라이브러리 구축된 것은 키스트에 가 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대학원생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생약들, 천연물들을 추출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화합물도 라이브러리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과 함께 화합물을 이렇게 제공하고 추출물을 제공을 해가지고 공동 연구 성과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일로 화장품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물시험 대체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물시험 대체법 코러스 제약에서 제공받은 경피제를 바탕으로 해서 동물시험 대체법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동시분석법,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시분석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효 성분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오미자 같은 경우에 동시분석법을 개발을 해서 생역학회지에 발표를 했고요. 화피, 그쵸? 왕 벚꽃나무, 화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시분석법을 확인을 했고 감나무 잎, 씨엽도 마찬가지로 동시분석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테이영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의뢰한 내용인데요. 세 가지 생약에 들어있는 생약의 추출물을 우리가 동시분석법으로 지표물질 그리고 또 유효 성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있어서 이렇게 동시분석법을 개발을 했고 이것을 생약학회지에 발표하였습니다. 네, 우리 계명대학교 생약학 연구실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소재를 바탕으로 화학적인 연구 방법과 그리고 생리활성, 약학적 연구법, 즉 양리학적 연구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활성과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해서 천연 신소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동연구, 협동연구인 것 같고요. 요즘에 연구는 혼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연구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 단국대학교 약학대학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약 천연물 유래의 의학 및 생명기술 개발을 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